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축구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사진에 보이는 프로스포츠 K몬이라고요. 제가 매년마다 국내 프로스포츠, 특히 이제 프로야구, 프로축구에 대한 그런 그 산업적 측면의 그 연구라고 할까요? 뭐 거창하게 뭐 연구로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나름 관심을 가지고 매년마다 각 프로스포츠 종목의 그런 그 재무적인 그런 지표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서 뭔가 좀 유의미한 뭔가 그 내용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이죠. 2021년도 그 각 구단들 그리고 각 리그가 그 달성한 그런 재무 지표들 있죠. 뭐 매출이라든가 이러한 재무 지표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고 또 엑셀 작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방송하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뭐냐면 국내 프로스포츠 대개 거의 모든 구단이 다 이른바 기업 구단이죠. 그러니까 그 주주가 이른바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기업, 그런 계열사를 두고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업 구단이라고 하는데, 물론 프로축구는 또 시도민 구단도 좀 있죠. 그래서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구단이 기업 구단은 아닌데, 그럼 아무튼 뭐 프로배구, 프로농구, 프로야구는 거의 다 기업 구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환경이 프로스포츠 시장 환경이 뭐 미국이나 유럽 정도는 아니니까 그 매출에 있어서 그 계열사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예.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매출 중에서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뭐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다만 그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주의할 사항이다. 그 구단들이 올리는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거래 매출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런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것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계열사, 모기업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래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다른 그 매출 요인이 동일하다면 그 계열사 거래를 통한 매출은 줄어들고 그렇다면 전체 매출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단 운영에 있어서 좀 빡빡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이 좀 산업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프로축구 기업 구단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거래 매출이 차지하는 정도 그것을 제가 도표를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구단 운영의 재무 지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빼고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제가 데이터를 뽑았는데요. 물론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특히 시도민 구단은 이런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구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단도 그렇지만 아무튼 기업 구단 중에서도 다 또 하는 건 아니고 몇몇 구단은 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단은 빼고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를 공시 또는 공개하는 구단을 대상으로 한 그 데이터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축구 같은 경우인데요. 프로축구를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매출액 비중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적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국내 계열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퍼센트. 보면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거의 기업 구단이다. 70%를 넘죠. 울산 현대만 이제 68%로 조금 작고요.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FC 서울 같은 경우는 78%, 전북 현대도 71%, 수원 삼성도 86%, 제주 유나이티드 87%, 부산 아이파크 80%. 상당한 비중이 그 전체 매출액 중에서 그 계열사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그러한 국내 계열사 거래 매출액 중에서 또 그 계열사 광고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이것도 66%, FC 서울 66%, 울산 현대 76%, 제주 유나이티드 99%, 수원 삼성 98%, 전북 현대는 99%가 되고요. 서울 이랜드 98%, 부산 아이파크 78%. 그러니까 국내 계열사 거래 매출액 중에서도 거의 많은 포지션이 계열사의 광고를 통한 매출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또 그 나름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내 기업 대기업들이 프로스포츠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그 목적과 관련해서 일단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 공헌 측면에서, 그죠? 그다음에 또 기업 홍보 차원에서 기업의 대국민 인식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기업 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 적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전체 매출액 중에서 국내 계열사 매출액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고 또 계열사 광고 수익의 거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 광고가 차지하는 거.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야구를 보시면 일단 프로축구에 비해서 그 전체 매출액 중에서 계열사 거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프로축구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적색이 그 부분인데요.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67%, 두산 베어스는 36%. 두산 베어스가 조금 적네요. 계열사 거래 매출액이. 그 다음에 롯데 자이언츠가 58%, 삼성 라이온즈가 76%, SSG 랜더스 신세계 야구단이 42%, NC 다이노스가 59%, 하나 이글스가 42%, KT 위즈가 조금 높네요. 70%. KT 위즈 같은 경우는 프로 야구단뿐만 아니라 프로 농구단하고 그다음에 프로 게임 단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프로 야구단만의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대략 이 정도 되고요. LG 트윈스가 56%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 거래 매출액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 국내 계열사 매출액 중에서 계열사 광고 매출액 차지하는 비중이 두산 베어스는 82%, 기아 타이거즈는 자세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53%, 삼성 라이온즈 62%, SSG 랜더스 72%,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가 62%, 하나 이글스가 59%, KT 위즈가 79%, LG 트윈스가 조금 높습니다. 91%.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계열사 매출액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이 계열사 광고 매출액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높지요. 그러나 이제 아무튼 그 종목별로 비교해 보면 프로축구에 비해서 프로야구는 그 국내 계열사 매출액 비중이 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프로야구가 프로축구에 비해서 조금 상황이 좀 그나마 좀 낫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러한 재무지표가 일단 사이즈가 프로야구가 큽니다. 크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프로축구에 비해서는 프로야구가 좀 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좀 더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국내 스포츠 산업 환경, 시장 환경상 상황상 이런 기업 구단들이 계열사의 그 매출에 좀 의존하는 거는 그건 불가피하다라는 것.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중을 점점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의 영속성, 그러니까 영속성까지는 뭐지, 아무튼 지속 가능성, 요새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야 이제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다, 오래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프로 농구단 고양 오리온스죠, 넘어갔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그런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고양 오리온스, 그러니까 모기업 오리온스 그룹에 좀 결국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농구단 프로 농구단 운영을 포기한 것 아닌가.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매출에 있어서 계열사 비중이 높지 않다면 그렇게 부담이 많이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고양 오리온스의 그런 케이스가 이런 프로축구단, 프로야구단 매출에 있어서의 계열사 거래 매출 비중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지, 근데 그 고양 오리온스 매각이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프로축구, 프로야구 기업 구단의 국내 계열사 매출에 대해서, 의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